추석이 끝나고 하나둘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PK도 버린 장동혁 최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추석 민심 PK 호남 다 잡은 잼통령과 민주당, 냉부의 봉방 시청률 9%, 티빙 69%의 정말 경이로운 시청률과 모든 언론사에 달린 82%의 호감 댓글, 그리고 비호감 댓글은 고작 18%. 이걸로 사실상 승부가 났다. 그런데 유독 유튜브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알밥들이 총동원이 되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이 말은 즉 좌표를 찍지 않는 이상 동원이 아니면 댓글도 압도적으로 호감 댓글이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마침 미국의 모닝 컨설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24개국 정상들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하는 모닝 컨설트 결과를 보면 24개국 정상들의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하는 모닝 컨설트 결과를 보면 인도 모디가 1위 72%, 자, 그 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 2위였습니다. 잘한다 57%, 모르겠다 9%, 못한다 34%. 지난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르겠다 응답이 9%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보이나 정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윤석열 때 알 수 있었던 결과였는데 바로 모닝 컨설트 조사보다 국내 조사가 7에서 10% 항상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때 이미 그런 통계가 있었죠. 모닝 컨설트 24%대 윤석열 지지율 국내 조사는 32. 자, 모닝 컨설트 16%대 윤석열 한국갤럽 조사는 24에서 25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갭이 7에서 10% 사이 국내 조사가 항상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비춰볼 때 모닝 컨설트 57%는 바로 국내 조사 기관들의 지지율 65% 이상이 나와야 윤석열 때 통계와 비슷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국내 조사 결과는 65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석 전 에이스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0%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대 메고 튀게 만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구구 매체들이 총대 맨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를 대서특별한 것입니다. 추석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려보겠다, 흠집 내보겠다라는 조작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시사인에서 조사한 이재명 정부 주요 행보 신뢰도, 그리고 당정 신뢰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쭉 보겠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현재 활동하는 정치인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치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정말 넘사벽.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꼴찌가 한동훈. 야, 한동훈이 2024년도에서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훅 떨어져서 꼴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이준석, 장동혁. 이게 뭐죠? 정청래 당대표 신뢰도 폭등했습니다. 폭등. PK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의 온상이라고는 하는데 의외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번에 신뢰도를 물었더니 네. TK에서 민주당 정청래 신뢰 점수가 국힘 장동혁 신뢰 점수보다 좀 더 나왔어요. 이게 이제 TK 분들이 원고 심려하고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증표인지는 한두 번 좀 더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국가기관 신뢰도도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진보, 자, 회색이 중도, 빨간색이 보수. 자,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실이 압도적이죠. 자, 진보층에서 정말 압도적이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도를 보면 됩니다. 중도를 보면요, 자, 대통령실이 또 압도적입니다. 1등입니다. 국가기관 신뢰도 1등이 자, 대통령실, 헌법재판소와 3대 특검이 2, 3등. 그 다음이 경찰 순으로 갑니다. 자, 국회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대법원보다도 국회가 높습니다. 원래 국회가 가장 낮게 나오거든요. 꼴찌가 바로 검찰, 그리고 대법원이 꼴찌에서 2등. 뒤에서 2등.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 조이대 때문인지 몰라도 사법 불신이 지금 심각합니다. 뒤에서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와, 이건 조이대 빨리 사퇴시키고 그 사법부가 제대로 안착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4.93,
나머지 세 당은 그보다 뚝 떨어집니다. 우선 국민의힘 2.96. 저는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뢰도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당은 서령 계엄 내란과 윤 어게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쳐도 저는 너무나 실기했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아직 명확한 절연조차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2.96 나왔어요. 조국 혁신당 3.03. 솔직히 말해서 국힘과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2.96이나 3.03이나 개혁신당 존재감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2.08 최저입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꽤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아울러서 그 당의 대표격인 사람들, 대표들의 신뢰도 점수도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5점이 안 돼서 불신 구간이라고 하는데. 불신인데 국힘은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4.93 정도인데 나머지는 2점대거나 3점대 초반이에요. 이것은 신뢰 자산이 거의 없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네. 즉 그러면 이들이 내거는 정치 슬로건이나 이들이 하고자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 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 신뢰도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 정말 이 국힘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기지사 탈환 승부수까지 띄었다고 하는데 바로 김문수와 빵진숙을 차출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김문수, 빵진숙. 야, 이거 제가 나가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나가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빵 터지겠네. 앞서 전해드렸던 정청래 당대표가 그 장동혁보다 PK, 그러니까 불경, 그중에 부산마저도 정청래 당대표가 신뢰도가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산시장 가상 대결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그 후보자가 46.6, 박형준 38.4%, 거의 8%포인트 격차로 전재수 후보가 더욱더 달아나고 있는 그림. 이게 바로 민심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흔들리는 대구 민심. 자, 안 바뀌면 민주당 찍어뿐다. 데일리안에서조차 흔들리는 대구 민심이라며 추석 맞아서 PK 민심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자, 국힘 혐오가 올라갔다. 투표 거부 속출. 나 투표 안 할래 라는 민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나타났듯이 25%의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 대거 투표장을 향하면 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50%가 채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 대구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간세 답장 날라왔다. 오늘 3실장 플러스 알파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김 장관, 애교부 장관, 한국이 갖고 있는 내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대미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그대로는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대안을 보냈고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보낸 대안, 우리가 보낸 전략에 대한 그 대안에 대해 미국이 이제 그래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지금 꼬리를 좀 내린 것이고 우리가 제시한 그 조건에 대해서 수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가 정말 이깁니다. 지지율이 대폭락했어요. 아시안계 지지율 폭락에 이어 라틴계 지지율 또한 추락했습니다. 흑인은 당연히 지지율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이제 백인만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정말 이기 속에서 트럼프가 또 우리를 만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